제가 그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네, 살아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밖에 할 수가 없어요. 찌질이가 되든지, 안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멋있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어요. 결혼도 못하고, 찌질하고, 뭐, 가발에 뭐, 감춰 살고, 사람들 못 만나고 살고, 스스로도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면서 찌질이로 살던지, 안 그러면 훨씬 멋있어지던지,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멋있어지던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찌질이로 살아봤거든요. 오랫동안을. 근데 찌질이로 살고 계속 사니까 나중에는 그냥 죽어야 되더라고요. 예, 나중에는 뭐 계속 찌질해지니까 죽어야죠. 근데 죽긴 싫대.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럼 살자. 이제부터 살자. 내가 죽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살려고 보니까 평범하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씨 평범하게 살지도 못하네 나는. 그래 그러면 그래서 죽을 수도 없네. 그러면 나는 더 멋있어지자. 이 탈모가 여자들한테 인기를 얻기는 힘들겠지만 한 여자한테 넘치는 사랑을 받기엔 충분해요. 군이 여자들한테 많은 인기를 받아서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결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완전 멋있어지는 쪽을 선택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는 무조건 멋있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증거예요. 제가 지금 사람들이 놀려대는 외모와 핸디캡을 가지고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죠?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죠, 지금. 여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얼굴을 오픈하고 있죠. 이게 무슨 증거겠어요? 이게 하나의 극복의 증거예요. 저는 제 모습이 이제 좋아요. 진심으로. 지금 좀 전체적으로 저를 보세요. 탈모가 있지만 지금 전체 이미지가 어때요? 전체 이미지가 조금 그렇게 뭐라 그럴까 좀 사악하거나 그러진 않죠. 예, 좀 뭐랄까 좀 푸근한 아저씨 같은 느낌 안 들어요? 너무 그런가? 좋아 보이죠, 그죠? 나름 괜찮죠. 예, 저 결혼도 했어요. 민구는 두 배로 멋있어지든지 아니면 완전 멋있어지든지 안 그러면 찌질이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와이프 제법 미인이에요. 제가 저는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극복하는데 15년 정도가 걸렸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장애면 우리들만 알 거야. 성민군이 진짜인 것 같아 보니까 장난이 아니고 다들. 근데 우리 차라리 장애면 다른 사람이 동정이라도 받겠지만 성기 작은 친구나 우리는 놀림감의 대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는 게 이 제 모습을 좋아하기까지 15년이란 세월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15년을 안 죽고 버티고 사니까 저한테 이런 이미지가 주어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전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거든요. 정말 그때 안 죽기를 정말 잘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지금 제 모습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네네네. 근데 탈모인 사람이만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그거를 극복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우울해져요. 서로. 네, 서로. 탈모인 사람은 탈모인 사람을 만나길 좀 꺼려해요. 서로 어두워질까봐. 극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되게 다른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25세, 30세가 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여자들이 남자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멋있음을 봐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놀려대던 친구들도요. 한 30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 인격과 인품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 친구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저를 너무 멋있어해요. 진짜 지금은. 여자들이 저를 되게 멋있어하고 굉장히 제 와이프를 부러워해요. 저 같은 남자를 만난 것을.
그것은 근데 우리 속을 모르는 거지. 우리는 정말 멋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멋있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한 거야. 그걸 하다 보니까 멋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다 멋있게 봐주시고, 여자분들도요, 여자분들 포함이에요. 제 아내도 저를 너무 멋있게 봐주고요. 외모까지 포함해서요. 제 아내, 외모는 별로지만 우리 남편은 너무 멋있어서 좋아.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서 우리 남편, 진짜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사랑으로 뻥을 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제 와이프 눈에는 제 머리 탈모이고 한 게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요. 제 와이프는 거짓말 하는 거 싫어하는 여자거든요. 굉장히 의로운 여자예요. 막 빈말해주고 그런 스타일이 못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여자가 저한테 그래요. 나는 진심으로 당신의 머리숱이 없고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않았다. 그러면서 너무 멋있었대요. 네, 그냥 한 남자로서 너무너무너무 멋있었대요. 인간적으로도. 네. 그것도 제가 매달려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구애한 거 아닙니다. 네, 제 와이프가 저한테 구애했어요. 제가 받아준 거예요. 가발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군. 가발, 아무리 좋은 가발이라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발을 쓰는 순간 신군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가발 벗겨질까봐. 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네, 한번 시도는 해봤어요. 근데 내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더 무섭더라고요. 차라리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귀한 걸 배웠어요. 거짓말 뒤에 감출 순 없구나. 네, 거짓말 뒤에 숨을 순 없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또 슬펐어요.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찌질하거나 아니면 진짜 멋있거나. 예, 여기 고민 상담하러 오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솔직히 내가 조금 부러워요. 그 친구들은 다들 평범하게 사는 걸 힘들어해요. 근데 나는 평범하게 살지도 못했는데 나는 승군이나 저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어디 가나 놀림감이 들 거고 어디 가나 눈치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발소만 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미용실도 가볼 생각이에요. 제 아내가 잘 깎는 강남 미용실 있거든요. 거기서 가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말했죠. 저는 이제 제 모습이 좋다니까요. 이런 자유함이 저한테 올 줄은. 그래서 친구는 혼자 그걸 겪으려면 정말 15년이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해요. 선배나 어른들. 그래서 저도 이런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인생을 독학으로 살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선배나 어른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선배는 무슨 취업하느라 바쁘고요. 어른들은 돈 버느라 바빠서 이 아이들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 방송을 시작한 거거든요. 물론 뭐 돈이 많으시다면 뭐 어디 가서 뭘 심고 하실 수 있겠지. 네,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이제는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지금 바르면 머리가 다 나오는 약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망설여져요. 지금은 진심으로. 왜냐하면 나도 좀 이렇게 풍성한 그게 있으면 내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죠. 하지만 근데 내가 앞으로 뭔가 외모에 핸디캡이 있어서 오는 사람한테 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심으로요. 예.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 모습이 더 좋다.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에. 그러니까 꼭 이게 탈모가 아니더라도 뭔가 뭐 손가락이 뭐 한쪽 하나가 없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주걱턱이에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말해줄 때 나도 이 모습이면 훨씬 더 그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모제가 나온다고 해도 저는 안 바를 생각이거든요. 발모제는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힘이 들고 그러면요. 저는 저한테는 필요가 없었지만 된다고 해도 그 명의 그 영상을 찾아보세요. 명의 초반부에 그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마산에 그 모발 이식술 그 권위자가 계세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미용이에요, 미용. 그게 다른 데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의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들 미용의 마인드를 갖고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권위자한테 가야 돼요. 권위자, 의사의 마인드를 가진 분. 그러니까 승군을 뭔가가 부족한 못생긴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민군을 어떤 환자처럼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그거를 여러 치료가 같이 병행이 되면서 최종적인 것으로는 그분이 직접 개발하신 거 그걸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인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권위자예요. 권위자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검증된 분. 뭐 강남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싸요. 오히려 비싸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거품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용사가 아니고 의사한테 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의사는 의사예요.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명의의 다큐에 명의 보시 찾으시면 거기 나와요. 저는 만약에 다시 20대가 된다면 이분을 좀 고려해 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는 이제 이미 그때는 많이 극복이 된 상태라 저는 그때 제 모습이 한참 좋아질 때였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필요가 없어서 안 갔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나름 15년 동안 쭉 고민을 해오면서 여러 정보들을 봐봤지만 99%가 다 가짜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1% 그것이 진짜였거든요. 그분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셔서 그분이 지금 바쁘셔서 많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바쁘셔가지고 이 레지던트를 불러가지고요.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의사분이 가르친 레지던트한테 가서 시술 받으세요. 검증된 곳이 있으니까 왜 거기를 두고 딴 데를 가냐고요. 그 부작용 제로고요. 그러니까 이 세월을 살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방법이 없으면 겪어야 되는데 저 방법이 있으니까 분명한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를 아시고 그리고 부모님하고 상담하시고요. 모발 이식까지는 안 받아도 될 거예요. 그분이 뭐 이렇게 말해주는데 뭐 약만으로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명의 보시고 찾아가세요. 그 병원을. 아셨죠? 네. 여기까지 들어야 이제 제가 마음이 편하죠.